왜 돈이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싸우게 만들고 나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결국 내 안에서 자아 존중감이 채워지면서 근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언제든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돈이 저절로 생긴다. 아, 결국 내가 바라는 건 자아 존중감이었어. 내가 바라는 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어. 이런 걸 알게 될 때에 돈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목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중에서 돈에 대한 놓아버림 파트를 나눠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나 자신의 모든 생활이나 또 가족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돈이 넉넉하지 않을 때 단지 불편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불행함으로까지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호킨스 박사님이 돈에 대한 이 놓아버림 기법을 충분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무의식적인 내 깊은 내면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 내 무의식적인 신념으로 부는 중요한 주제다. 우리의 삶이 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라는 주제를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마음가짐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적 신념 체계와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는 마음에게 돈은 문제다. 돈은 끝없는 걱정과 불안, 체념과 절망의 근원이거나 허영과 자부심, 오만, 옹졸함, 질투, 부러움의 근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부정성이 낳은 결말로 재정적 한계와 부족, 박탈감을 느낀다. 부라는 삶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한계에서 나온 난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말을 삼가하려고 돈이라는 문제 자체를 회피하고 어쩔 수 없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로 물러나 앉는다. 무의식은 자기 딴에 우리가 받을 만하다 싶은 것을 우리에게 안긴다. 죄책감이 쌓여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인색하다면 무의식은 그에 맞는 경제적 상황을 안겨준다. 그러니까 이제 충분하게 내가 부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못한다는 그 감정을 회피하고 싶으니까 아예 돈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만큼, 아, 내가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어 라고 나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만큼만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의미하는 많은 것을 바라볼 때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전이나 권력, 매력, 성적 매력, 경제에서의 성공, 자아 존중감, 타인과 세상에 대해 자신이 갖는 가치 등을 어느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는지 알 수 있다.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돈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가 삶의 모든 다양한 갈래에서 돈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적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각 부분과 관련되는 감정을 적고 각각의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항복하는 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돈이 그 자체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알게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얻고 싶어 하는 감정적 만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반을 딱 접어서 노트에
하나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에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낱낱이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돈이라고 쓴 다음에 돈이 나에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한번 적어봅니다. 돈 하면 떠오르는 게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일 수도 있어요. 뭐 40평대, 50평대 집, 땅, 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반대쪽에다가 그것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적어보는 거예요. 통장 액수를 적었을 때 거기에서 돈이 통장에 많이 있으면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고, 그렇다면 반대로 그게 없다면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죠. 또 차도 마찬가지죠. 왜 이제 그 월급으로 좀 할부금을 과다하게 내면서까지 비싸고 좋은 차를 사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것은 나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남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편으로 말하자면 그 반대의 감정,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대변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이 돈이 나에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적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원망이 많았었는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 굉장히 돈 가지고 많이 다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 부모님이 싸우는 건 돈 때문이구나. 돈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왜 돈이란 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싸우게 만들고 나까지 불행하게 만들지? 그래서 돈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 아예 존재가 사라져야 하는 것, 이런 무의식적인 돈에 대한 원망이 정말 강하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적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놓아버리다 보니까 돈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 내가 무언가 성취하거나 가족들과 관계에서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나를 더 편안하게 해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저처럼 적어보시는 작업이 내 무의식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돈이 의미하는 많은 것을 바라볼 때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돈이 그 자체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알게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얻고 싶어 하는 감정적 만족이다. 돈에 대한 욕망의 이면에서 자신의 목표 중 하나가 존경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발견했다고 하자. 발견으로 방금 알게 된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자아 존중감과 내면적 가치를 느끼는 것에 관심이 있다. 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며,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자아 존중감과 자긍심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또한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목표는 곧바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내면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타인의 승인은 덜 필요하다. 이러한 자각이 들면 삶의 각 측면에서 돈이 다른 의미를 띈다. 돈은 이제 목표가 아닌 한층 높은 목표를 위한 부차적인 것이 된다. 감정 측면에서 돈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과 돈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체에 휘둘리고 있다. 수백억 부자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것과 같다. 결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는 돈이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멈춰 서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강박적으로 돈의 뒷공문이나 기타 부의 상징을 쫓아다닌다면
이는 내면의 자아 존중감이 너무 작아 그것을 채우기 위한 막대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자신 없는 면이 너무 광범위해서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극복할 수가 없다. 내면이 작게 느껴질수록 그런 내적 왜소함을 보상하기 위해 더욱 막대한 권력과 돈, 매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항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 왜소함과 자신 없음,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롭다. 그때 돈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항상 충분하고 넉넉할 것임을 알기에 내면에 안도감이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있다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 내가 10억 부자가 될 거야 했다가 막상 10억 부자가 되면 좀 만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내가 바라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 10억 부자, 100억 부자가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아니 저렇게 돈이 많은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뭔가를 쫓아다니고 계속 그걸 얻고 나서도 만족을 잠시, 그때는 정말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아주 위풍당당하죠. 그런데 그게 잠시 또 지나가면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또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자아 존중감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그 돈을 딱 가졌을 때 자아 존중감이 느껴지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질수록 자아 존중감이 더 커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박적으로 계속 돈을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사실 내가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돈을 그만큼 벌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어떤 돈을 바라고 성공을 바란다면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인정받고 싶어서인가? 사랑받고 싶어서인가? 그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근원이 된다. 어떤 수준에서는 돈에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마법처럼 돈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돈에 무관심해지는 것은 자신의 힘을 얻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에 주었던 힘을 되찾아 그 힘이 자신의 것임을 알면 더 이상 돈에 대해 걱정하거나 돈을 잔뜩 쌓아둘 필요가 없다. 황금 제조법이 있으면 황금 자루를 어깨에 맨 채 그에 따라오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함께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축적하는 데 따르는 문제와 함께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에 빠져 있다. 5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업상 실수로 1,000만 달러를 잃고 신경쇠약 상태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희극이다. 남자는 실제로 공황 상태였다. 감정 면에서 남자는 4천만 달러를 가지고는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겁에 질렸다. 내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물질적 차원에서 축적하는 일에
맹렬한 충동을 느낀다. 이 내적 빈곤과 더불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와 연관된 허영과 그릇된 자부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돈에 대한 무관심은 나는 못한다는 감정.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제대로 벌리지 않았을 때 돈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외면하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감정 때문에 계속 무관심해지려고 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무관심은 뭐냐면 결국 내가 바라는 건 자아 존중감이었어. 내가 바라는 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어. 이런 걸 알게 될 때에 그때 내가 바라는 게 돈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돈에 대한 맹목적인 그런 목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내가 정말 바라는 자아 존중감을 찾게 되고 내가 점점 채워갈 때 돈은 부차적인 것이 돼서 무관심해진다는 거고요. 무관심해진다는 건 결국 내 안에서 자아 존중감이 채워지면서 근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언제든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돈이 저절로 생긴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호킨스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5천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1,000달러를 잃었어도 사실은 4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게 4천만 달러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공포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적 빈곤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더라. 또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라는 이런 그릇된 허영, 또 이 돈을 내가 갖기 위해서 어떻게든 남의 걸 뺏어도 괜찮아. 그런 이기적인 마음도 생기더라. 그 맹목적인 목표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놓아버림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넉넉해지는 경우는 흔하다. 벌이가 없어 허우적거리던 배우가 헐리우드에서 주연을 맡는다. 가난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극작가가 대성공을 거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작자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돈에 아주 무관심해져서 많은 돈을 처분하고 매우 단순하게 사는 삶을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돈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돈에 통달했다. 돈을 수단 삼아 추구하던 내면의 만족이 이제는 곧장 채워지니 내면의 행복이 외부의 부와 무관하다. 이런 내적 자유의 상태에서 사람은 외부 세계와 무관해지므로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통달한 것은 초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돈에서 우린 누구나 자유로워지고 싶거든요.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돈은 언제든 생기기 마련이야.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요? 필요한데 없거나 혹은 불필요한데도 계속 채우려고 하거나 그건 둘 다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죠. 그리고 아까 호킨스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 정체성, 돈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는 돈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낱낱이 적어보시는 게 정말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큰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돈이 없는 사람, 돈을 필요한 만큼 벌 수 없는 사람, 결국 그것은 나를 무력감으로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또 내가 필요할 때 돈이 생기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은 나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정체성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적어보신 후에 그 정체성에서 어떤 감정을 계속 반복해서 느끼고 있는지까지 들어가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 사다리 기법 알려드린 대로 그 감정을 충분히 내 몸으로 들어가서
느껴주시고 그리고 편안해질 때까지 충분히 생생하게 체험하시고 그 다음 편안해진 상태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새롭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여유를 또 편안한 상태에서 느껴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돈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